네, 안녕하십니까. 모토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해볼 차량은 GV80 3.0 디젤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거의 그냥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승을 해볼 텐데요. 차량 주인이 어떻게 되냐? 직업이 뭐죠? 투자자 아니?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인데 좀 일반 투자자랑 틀리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익률은 좀 비트코인. 어떤가요? 괜찮나요? 지금 좀 떨어졌는데 네. 잘 났죠. 아, 그래도 그래요? 지금도 뭐 나쁘진 않죠. 지금 전업 투자자 삶을 네. 살고 있는데 네. 좀 어떤가요? 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네. 조금 지루한 면이 있긴 한데 지금 좀 하락장이라 기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아니, 괜찮아서 지내는 게 할만해요. 어떠냐고요? 지내는 그냥- 게 좋아요? 네, 좋죠. 운동하고 그냥 간단한 일거리 하고 뭐 간단한 그거 없죠. 일거리는 뭐 농사 짓나요? 단타요. 네, 하여튼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GV80 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샀고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옛날만큼은 아닌데 좀 남았죠. 다음에 또 무슨 차 살려고요? BMW X7 시리즈 이상은 사야죠. X7, X7.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풀옵션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서 빠진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스트 클로징이랑 에르고 모션. 이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마 의자처럼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빠져 있는 건데. 근데 고스트 클로징은 몇 배죠, 이거? 그때 여기 손김 사고가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굳이 또 안마 하면은 차 시트 안마 별로 안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죠. 이게 이제 그쵸, 손게임 사고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뭐 다들 GV80 워낙 흔한 차니까 사실 뭐 다들 뭐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2인치 네. 미쉐린 스퍼터링 휠 요게 들어가는데, 뭐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타보면 약간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네. 솔직히 처음에 이제 저희 이거 부모님이랑 그것 때문에 넣은 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뭐 상관이 없는,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애기 있는 집에서 넣어도 될 거는 같아요. 애기 때문에 네, 애기들. 이게 어른들은 저는- 솔직히 별로 이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운전자는 나도 이렇게 타진 않거든? 맞아. 불편해, 그렇게 타면.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게 되고, 맞아.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 네. 애매해. 굳이 안 애매한, 넣어도 좀 돼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이드 스텝을 넣을 거면 진짜 사제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런 거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네.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좀 어정쩡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외관을 보면 쿠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저도 이제 뭐 당연히 GV80도 보고 했었는데 제일 아쉬운 점이 이게 그 차는 좋아. 차는. 가성비는 너무나 좋은데 사실 요 트렁크가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좀 여행을 자주 다닌다 하면 트렁크가 살짝 좁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쿠페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 GL이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쿠페 형태로 되는 거는 애 있고 여행 자주 다니신 분들은 쿠페 형태보다 일반 그런 GLE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짐이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근데 이거는 이제 걸려요, 나중에.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깎아 먹어요. 쌓다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나 그런 것도 타는 너무 좋은데 짐을 넣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 일단 뭐 외관은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1열로 한번 앉아 볼게요. 여기 1열에 들어와 보면 의자는 상당히 편해요. 이게 뭐죠? 무슨 가죽? 나파 가죽? 나파가죽. 나파 가죽에 이게 옵션. 컬팅 들어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뭐 시그니처 디자인 2인가?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죠. 시그니처 컬렉션. 네, 그거. 그게 들어간 거고, 사실 뭐 승차감은 너무 좋고, 스티어링 휠, 이 열선 들어오죠, 이거. 당연히 들어오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열선, 혹시라도 안 돼, 그거 뺐을까봐. 통풍 시트 되고요. 통풍시 되고. 그럼요. 전자석. 근데 여기 이런 데가 사실 좀 마감이, 이게 가죽이긴 하네. 가죽이긴 한데, 조금 저렴한 티가 조금 살짝 나요, 살짝. 그리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든 건데. 아니, 이 문양 문이. 대리석 놓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뭐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의자도 편하고 가죽도 되게 고급이어가지고 이게 통풍 시트도 엄청 시원하죠.
그쵸. 아 근데 상대적으로 통풍 시트 해도 뭐 크게 좀 시원한 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차가 그랜저였잖아요. 그랜저 신형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랜저랑. 똑같아요. 예. 음. 진짜 솔직하네. 예. 다음 차는 2배 한여름에는 넘게 나는데. 근데 다른 차도 마찬가지 같아요 통풍 시트. 아니, 네, 있으면 좋긴 하죠. 얘기했어요. 그 X7 BMW는 안 좋다. 아 그거 안 안 좋아요? 시원하다고. 좋은 걸 얘기하고 아니, 개 있는데 왜 좋은데- 안 좋은 걸 또 얘기를 하고 개, 있어. 개 좋은데 왜? 다른 건 좋다고 얘기를 안 해야지. 좋을까? 왜 씨. 아니 이 차량이 정말 제가 만족하는 부분의 하나가 뭐냐 바로 2열 시트인데 원래 국산차기 때문에 2열이 좀 넓긴 하지만 여기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의자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더 젖힐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탄다고 치면 보통은 더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눕혀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락하고 저거 진짜 편해. 내가 네. 해볼게요. 좀 이따. 많이 내려가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죠. 예. 다 내려가시면. 네, 다 진짜 내려가요. 편해.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뭐 막상 누우면 누워서 가려고? 네, 뭐 S클래스 같은 느낌. 아, 그래? S. 네. 안 타봤나 봐? S클래스 뒷좌석. 허허. 뭐 엄청 꺾었잖아요. 사실 2열이 저도 리클라이닝 이게 대박이야. 너무 좋아 사실. 뭐 리클라이닝. 수입차도 뭐 다른 것도 다 좋긴 하지만 솔직히 뭐 S 클래스나 뭐 플래그십 수입차 플래그십 세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국산차를 이렇게 타보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이게 뒤로 리클라이닝 되는 것도 엄청 편하고 요게 목베개가 있거든요. 목베개도 이 벤츠에 이제 S 클래스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목베개 엄청 편해요. 옵션. 네, 옵션이요. 네, 옵션 이게 목베개가 다 들어와요. 하여튼 이 의자가 너무 편해. 사실 GV80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7인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인승. 7인승인데 이제 뒷좌석에도 뒷좌석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죠? 맨 뒷자리요? 네. 여기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의자를 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은 그 보통 이제 SUV 차량이 7인승일 때 안전상 이유로 해가지고 이 뒷좌석이 이 시트 움직이는 자동이 아니에요. 여기 수동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요걸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또 펴져요. 의자가 걸로도 가야 되고.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때문에 걸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이씨. 좀 솔직히 7인승은 정말 가끔 쓰는데 뒤에 애기나 좀 체구가 작으신 이게 분. 쿠페 형태다 그쵸. 보니까 아, 이게 좁아요. 짐도 문제지만. 좁아서 사람도 문제네. 거의 그 뭐야 애기들만 좀 타야 될 것 같아. 안전기가 확실히 이게 좀 크신 쿠페 것 형태라 같은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이게. 앉기가 큰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크신 것 같은데 저는 저 정도 아니에요. 상당히 불편하네. 예. 이거는 그냥 애기들이 있을 때 타는 걸로. 그리고 이게 좀 좁아요. 안전상의 이유 이렇게 해놨다는데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자동차 사고 안전상의 났을 때. 이유가 아닌데 이건. 나 그렇게 들었는데.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지 뭐 이거를 굳이 수동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말이 안전상이지. 이분 얼마 벌어요 도대체? 뼈 빠지게 이래서? 한 달에? 아니 그 뼈 빠지게 해서 어떻게 얼마를 벌래? 이거를 좀 접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네. 소리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심? 차 뭔데요? 소리 안 나요? 무슨 땅굴 파는 거 같아. 자동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딘가요? 편집 안 했으면 이거 맨날 싸우는 거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요거 여기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차주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짐을 넣을 때 되게 뒤에 여기가 이제 뭐 짐 여러 가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빼서 안 그래도 영상 찍기 전에 차주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해요. 예,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젖서 넣고 이렇게 짐 같은 거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나 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잖아요. 일단 저것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깔끔해 보이고 저것도? 이거 네. 이거 밑에 까는 건데요? 그 밑에 좀 까시고 밑에 까세요. 밑에를 네, 깔고 깔고. 네, 저기도 짐 있어요 아직. 저거까지? 네, 다 넣으시면. 아씨 뭐야
벌써 묻어버렸네. 이거 밑에 깔고. 저 짐도 한번 넣으실래요? 네, 저것도 넣어주세요. 빨리. 편집하시면 와. 이 부분 아. 아니에요. 이거 재밌잖아요. 아, 짐을 이렇게 이것도 그죠, 이렇게 이것도 정리해. 넣고. 이렇게 넣고. 저것도요. 하나 더. 더운데. 요즘에 새벽 배송 이거 꼭 다니는 쓰세요. 건가요? 이거 꼭 쓰셔야 돼. 이 화면은.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벽 배송 자. 다닌가 봐요? 이렇게 하면 엄청 깜깜해 보이죠? 아, 네. 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타봅시다. 아, 네. 타보고 네. 한번 GV80 한번 느껴봅시다. 네. 자, 렛츠고. 네. 근데 이거 지금 렌트로 네. 구매하신 건가요? 그렇죠. 장기 렌트죠. 근데 왜 장기 렌트로 하신 거예요? 그때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 받으려고 네. 그 목적이 가장 컸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시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렌트로 했었죠. 장기 렌트로. 네네. 어쨌든 저렴하니까 또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쵸. 가격도 어우. 나쁘지 않고 뭐 신용 등급도 유지가 되고, 예,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장기 렌트로 결정을 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옵션에서 컨비니언스, 에르고 모션 빠지고, 네네. 그 다음에 고스트 클로징 빠지고, 그렇죠. 근데 사륜도 뺐잖아요. 사륜도 뺐죠. 사륜 뺐. 그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근데 그때 처음에 네. 어떤 분이 빼도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 저 장실장님이요. 아 장태현님인가요? 내가?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말 바꿔서 그런 걸 왜 뺐냐고. 그걸 왜 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대한민국이 뭐 계속 오프로드도 아니고 뭐 계속 겨울도 아니니까 굳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뭐 솔직히 뭐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아직. 빼도 그게. 된다. 네, 굳이. 근데 뭐 다음번에 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힘들 더 좋다고 하고 뭐 빙판길에도 안전하다니까는. 빙판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뭐 앞에 두 바퀴가 문제가 생기면 뒤에 두 그렇죠. 바퀴가 밀어주니까 네네. 사실 그래도 넣어주는 게 낫지. 그걸 왜 네. 뺐을까? 그러게요. 내가 하진 않았을 텐데.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어우. 뭐가 쉬웠는지. 이게 사실 그 차는 너무 좋은데 네네. 이제 뭐 그냥 내가 이제 좀 X7을 타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랑 딱 비교를 해보면 네네. 확실히 승차감이 좀 떨어지네. 그 차는 훨씬 비싸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휠이 일단 22인치에다가 그렇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없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도 22인치 차 처음이지만은 맞아요. 두 가지예요. 휠이 큰 거랑 여기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이 차는. 근데 휠이 커서 그런지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는 약간 솔직히 이제 좀 그게 진동이 좀 있죠. 진동이 좀 있네.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좋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나도 뭐 차를 잘 모르지만 맞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네네. 승차감은 조금 이제 그런 차를 탄 사람들은 어우 승차감이 왜 이래 이거. 그렇죠. 원래 BMW나 뭐 벤츠 타는 사람들은 그 차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승차감 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곰피 뒤에 뭐 또 자? 와, 안 하세요? 또 누워서 씨. 일 안 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거 아, 이거 아니 지금 권 팀장님께서 뒤에 리클라이닝 하더니 순간 잠이 들으셨네. 너무 편하셔가지고 이거 인정해. 지금 아, 네. 네, 이거. 지금 뒤에 누워서 순간 좋네.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머리만 대도 바로 잠 온다고. 네. 일하셔야죠. 거기 사장님 자리지만. 아, 잠깐 오늘이 7일이죠? 8일인가요? 내일 어디 간다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아 내일이요? 네. 내일 이제 업무차 네. 좀 그 터키 좀 갔다 오려고. 네. 막입니다. 왜 터키에서 비트코인 캘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랑 네. 터키에서 하는 거랑 네. 기분이 더 업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뭘 홀짝을? 그렇죠. 뭐 홀짝이죠. 안식년. 오를까 떨어질까. 아니 솔직히 비트코인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저만의 노하우가. 요즘에는 어떤 거 사야 돼요? 요즘에요?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네. 아니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네. 안전하게 하시려면 당연히 뭐 메이저 사야죠. 비트나 뭐 이더나 솔라나나 에이다나. 솔라나 네. 막 갔잖아요. 아 근데 솔라나 믿죠. 원래 코인이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뭐 함부로 말했다가 뭐 댓글 이상한 거 달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코인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새로운 네, 사람들은 진짜 기대를- 하면 안 돼. 너무 맞아요. 위험해. 진짜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저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정말 2년째 망하고 있는데. 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차요. 네. 어떻게 좋고. 일단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뭐 외관이라든지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외제차랑도 뭐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솔직히 BMW가 제일 이쁘고 그치. 실내는 벤츠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가성비로 따졌을 때 외관과 실내를 두루 갖춘 거는 GV80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집에 네. 파는 차 좋아.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외관도 솔직히 뭐 외제차 대비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쁘고 실내도 솔직히 저도 벤츠가 더 럭셔리하고 이쁘긴 한데 이 모양도 저는 너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실내 크기도 넓거든요, 이 차가.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외제차 대비했을 때 국산차가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차량가 대비. 옵션은 진짜 그쵸? 넘사벽. 이게 옵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편해요. 이거 스마트 주차 보조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죠. 원격 주차. 스마트 주차. 있는데 솔직히 주차 원격으로 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그 간격을 그래도 좀 잘 맞춰야 되잖아요, 주차가.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좀 미완성 단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완성 좀 단계. 그게 가운데는 안 하고 살짝 기울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쓰는데 대신에 그 차 이렇게 앞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원격으로. 네. 그거는 가끔 써요. 그 주차 공간 좁을 때, 뺄 때나. 그럴 때. 근데 가끔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을 때도 계속 그거 쓰잖아요. 그건 주변에 자랑하려고. 보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그쵸. 예, 가끔 원격으로. 가다가 그쵸. 가끔 자랑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하죠. 어. 예,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괜히 양옆에 되게 넓은데 네네. 굳이 그거를 그냥 원격으로 빼더라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런 스마트 주차 사람도 보조. 있긴 있겠죠. 통풍 시트도 시원하죠 이거. 통풍 시트도 뭐 괜찮죠. 통풍 시트 한번. 열선이랑 그 뒤에까지 이제 다 아, 이렇게 2열에도 조절되고. 통풍이 들어가 있죠. 그쵸. 2열 다 있죠. 2열도. 예, 요걸로 이제 조절 다 할 수가 있고. 되던데. 그쵸. 거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역시 시원하네. 네. 그렇죠. 내가 어제 BMW 너무 통풍 시트가 너무 안 시원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것처럼 바람을 불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을 방식? 거꾸로 빨아내는 방식이래. 여기 있는 내 몸에 있는 열을 거꾸로 빨아내는 방식이래.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근데 결론은 시원하지가 않아. 뭐 가죽 보온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와, 그 정도 가격인데 참 그게 어이가 없네요. 저는 막 감기 걸릴까봐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지금은. 이 차에 대해서 하나 얘기 좀 해주시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저는 진짜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뭐 이제 더 비싼 차들이 더 좋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도가 꽤 높죠, 이 차량은. 네. 그리고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맞아. 이게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일반 도로에서도 이게 이제 그 주행 보조 시스템 키면 네. 이 핸들이 이 도로의 가운데 맞춰서 좀 운전하게끔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계속 꾸준히.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도 그 기능을 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게 되면 속도를 유지하면서 알아서 가운데 길로 해서 알아서 쭉 가주는 기능이 정말 편하죠. 요즘에 다 있잖아요. 그거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쵸. 3천만 원짜리 2천만 이게 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바로 그랜저 IG? 그거였는데 거기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가 있었는데 그 차량도 앞차 간격 대비해서 알아서 속도 조절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차보다는 그 이제 이렇게 라인 가운데 정 가운데로 가는 느낌이 좀 덜했죠. 그리고 불안하지. 그쵸. 불안하고. 불안하게 확 갔다가 예. 앞에서 확 쓰고 막. 그쵸. 근데 이 차량은 확실히 특히 라인 쪽 딱 가운데로 옆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그 부분은 정말 잘 되는 거야. 내가 저번에 이 차 가지고 부산을 2번인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와, 버스보다 편해.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것보다 편하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 사실. 편하게 너무 편해. 그 승차감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네, 승차감도 뭐 방지턱 같은 거 없을 때는 편하죠, 이 차가. 다른 걸로 제가 만족하는 거는 아까 뒷좌석에 그 리클라이닝 기능, 이 기능 정말 좀 편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퍼가 되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옆에랑 여기랑 그다음 네. 의자 밑이랑 뒷좌석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음악 틀으면 되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리는 부분. 디젤이라고 그랬죠 이거 차. 네, 디젤. 아, 맞아.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급 차들 선택할 때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용한 것도 되게 따지잖아요. 근데 보통 차가 디젤이면 좀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시끄럽다고 느끼나요? 이 차가? 네, 제가 지금 1년 좀 넘게 몰았는데 정말 뭐 시끄럽다고 느낀 적이 거의 왜 없죠. 가솔린이랑 디젤 중에 네네. 왜 디젤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연비죠. 연비. 근데 망했죠. 지금 디젤이 더 비싸니까. 네, 개망했지. 그렇죠. 완전 망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전쟁이 참 나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런 옵션이 있으면 다 가능한 거지만 뭐 화질도 좋기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 화면도 넓어서 좀 저는 이 디자인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이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또 켜서 뭐 뒤에도 볼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네, 역시 뒤에 뭐 차가 옵션은- 뭐가 오는지 위에서 서라운드 뷰처럼 찍어서 운전 중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서라운드 뷰를 네네. 누가 위성에서 찍어서 보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기억난다. 옆에 보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누구였지? 누가 이 서라운드 뷰를 그거 옛날에 위성에서 찍어서 주는 거라고. 그렇지. 형 모식이라는 분이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차하다가 이게 보여서 야 위성이 그러면 지하까지 뚫고 들어오나 보다 카메라가 이런 얘기를 했던 내가 적이 그래 있었죠.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차주 알죠? 코란도 차주. 네. 그분이 있어. 아 정말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 많아. 어떻게 이거를 위성에서 찍어서 보내줘. 근데 그거 그러니까요. 다들 많이 예전에 막 호응했던 걸로 알는데. 그리고 이 차량이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 그때. 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 기능 켜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입체로. 이야.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옆에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찍어주는 건가요? 이거 위성 아닐까요 이게? 아 이거 옆차 제네시스가 움직이면 너무- 여러 대가 너무- 같이 움직이나 카메라 너무 등차들이? 리얼해서 이게 그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 X가 그 여러 가지 그걸 써가지고 예,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고 보이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이 네. 안 보이는데. 이거를 빨리, 이렇게 빨리 좀 앞으로 가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카메라를 조작을 몇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아 옵션은 그래서 진짜. 이게 주차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보면서 주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좋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3열에 네. 여기 2열에 220V가 들어와 있더라고 이게. 그게 그 뭐지? 아웃도어 패키지라 해가지고 이제 네. 한참 차박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넣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 2열 여기 센터 콘솔 여기 뒷부분에 220V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250V 코드를. 있네. 그래서 결국 이 차에서는 여기서 USB 2개 충전하고 또 직접 그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 하면 여긴 또 고속이에요. 220V 하면. 네, 그걸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박할 때 여기다 꽂고선 차 이제 뭐 히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뭐 220V짜리 꽂고 네. 저 뭐지? 뭐 노트북 여기 뒤에서 노트북도 업무 볼 수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런 편의 기능이 더 있죠. 이 차에. 요 다이얼도 네. 보면 상당히 편해 이게 느낌이 괜찮아. 그렇죠. 편하고 좀 이쁘고 그리고 디자인도 저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드는 솔직히 근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글 쓰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안 쓰게 돼요. 안 쓰죠 네, 그런 거. 안 쓰고 쓸 수 있어요? 네. 안 쓰고 이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 그렇죠. 무선, 무선 충전 여기 되면 네. 자동으로 되고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알겠지만 이게 블루링크 해가지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만의 그 서비스가 제네시스 있는데 커넥티드.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되게 편해요. 그 제네시스 커넥티드도 올 지금 여름 같은 때 미리 에어컨 켜놓고 미리 에어컨 킬 수도 있고 겨울에는 뭐 미리 히터라든지 열선 해놓을 수가 있는데 네. 또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도 제가 가끔 써요. 뭐 어디 주차장 백화점은 큰 데 가면 가끔 내가 어디 주차를 까먹잖아요. 네. 거기에 사진 전송 기능도 있어요. 사진 전송. 아. 그래서 내 차 앞이랑 뒤에서 찍어가지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볼 수도 있어요. 와, 원격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튜브 보면. 근데 저는 그 기능 좀 편해요. 되게 좋네. 나 같은 네. 깜빡이한테는 되게 좋은. 그렇죠. 저도 가끔 깜빡하는데 그 사진 보고 아 맞아 아까 여기다
테슬라 주차장 두 군데다 했었구나 이렇게 찾은 적도 있으니까 네, 그거 정말 좀 편해요. 진짜 이 옵션은 한국 차를 못 따라가.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도 이제 이게 지금 컴포트인데 컴포트.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하면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밟으면. 네, 이렇게 어. 뭐가요? 쭉 나가죠. 네? 뭐가? 지금 나가 느껴지잖아요. 뭐가 나가요? 지금 순식간에 130. 순식간에 130. 저기 지금 못 80도로 느끼시나요? 아니? BMW라서 그렇게 이게 지금, 비싸니까. 지금 밟았어요? 이게 스포츠예요. 진짜 이거 오줌 싸게 만들어 줄까요? 오줌 싸게? 이미 오줌 싼 것 같은데? 내가 쌀 것 같은데? 내가 쌀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뭐야 이거? 스포츠 모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인 거죠? 컴포트 아니죠? 이제 컴포트, 이제 컴포트. 이제 컴포트. 네.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랑 틀린 게 뭐죠?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지금 전혀 아니, 뭐 BMW 얼마나 빠른데요? 보고 싶네. 근데 BMW 정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지금 스포츠 얼마나 모드라고 했는데 빠르길래. 뭐가 틀려진 거를 뭐가 아니, 틀려졌다는 거지? 살짝 지금 이마에 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내가 달렸을 때 하여튼 이게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스포츠 모드라는 게 네. 있구나.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원래는 이게 이 화면이 익숙해서 이러지만 여기서 3D 모드도 있어요. 증강현실 맞아. 증강현실 모드. 그럼 이렇게 앞에가 실제로 내가 달리고 있는 주변 화면이 나오면서 길 안내해 주는 거. 이게 증강현실. 네, 이게 증강현실. 이것도 위성에서 찍어주는 거죠 지금? 다 위성이에요? 요새는 다 위성에서 썰어. 위성에서 다 제어해주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4차 혁명 시대인데. 거기다가 내비도 같이 옆에 살짝 띄워지나요? 그게? 요거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내비까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증강현실을 하게 되면 처음 쓰면 이렇게 내비랑 이렇게 거리랑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주변 환경을 딱 보이는데. 네. 내비 잘 못 볼 때 있거든요. 몇 미터 몇 미터.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이게 처음 쓰시면 아까 그 지도뷰로 보는 거에 익숙해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진짜 옵션은 뭐 우리나라 차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차 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BMW 없어요? 이런 거? 안 하지 그거. 와, 아니 나는 이런 거 다 있고 속도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 뭐 눈이 없어 뭐가 없어 아니, 이걸 못 본다고 뭘? 지금 팬더 되신 것 같은데요. 눈탱이 반탱이 했는데. 팬더 아닌가요? 이거 뭐 내비게이션을 누가 본다고 이거를? 이거 없구나. 진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와, 신기해. 그 크루즈 컨트롤은 있죠, 그래도. 있지. 그거 좀 편해요? 이거보다 한딱 6천만 원치 딱 편해 그냥. 이게 더 있고, 이게 없었구나. 정말 충격이네. 나중에 고민해봐야지. 그런 것도 새로운 것도 많이. 이게 근데 승차감이 확실히. 아니 그 전에 얼마나 좋은 타셨 그 이게 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환기 모드를 또 키면 이렇게 알아서 이제 환기 모드로 바뀌면서 실내 공기청정 모드. 그래서 공기가 근데 그렇죠. 네, 이런 기능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구나. 네, 그리고 항상 이게 안전상 때문에 후진하게 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져요. 근데 제가 이 차가 또 요새는 자동차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운전해서 내가 부지하게 할 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뒤에 뭐가 튀어나올 때 이게 순간적으로 진짜 몇 번 멈춰주더라고요. 진짜. 그 전방 충돌 방지 네. 보조라든지 그쵸.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웬만한 안전 관련 옵션들은 이제 그쵸.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너무나 좀 편하고 에어백도 안전하지 사실. 여기 옆에 뒷좌석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고 에어백도 이걸로 차박 해봤어요? 해봤죠. 차박. 어때요? 괜찮아? 할만해요? 제가 느낀 게 이 차가 정말 커서 차박하기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1박은 괜찮고 2박은 비추입니다. 왜요? 남자한텐 그래도 작아요. 그래도. 남자한테. 네, 아무리 에어매트하고 그래도 남자한테는 좀 작은 편이고 여자한테는 괜찮을 거예요, 진짜. 그때 들은 얘기로는 차박하다가 추워서 모텔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요, 차 시동을 켰죠. 모텔 가진 않고 아예 차에 시동을 켜고 이불 덮고 내복 입고 잤죠. 차라리 모텔을 가지.
네, 그때 한번 차박 감성 때문에 그랬던 적도 한번. 근데 차박은 크게 비추해요. 남성분들은 비추합니다. 그 연비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가 이게 디젤인데 제가 그거를 뭐 특별히 재면서 하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뭐 거기에 나온 게 지금 8.3km 나오네. 여기? 아니, 시내만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쵸. 저는 시내니까 대부분. 다 시내만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평균이 11인가? 평균이 11, 네, 복합 11 연비가 그 정도 맞아요. 나와요. 복합 연비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시내만 뛰니까 연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640km 정도, 600km 정도 타는 거지. 80N면. 근데 연비 나쁘진 않아요. 또 고속도로 연비는 또 잘 나와. 한 15 그쵸, 정도 나와. 고속도로 잘 나오죠 이게. 그리고 정속 주행하면 어우 장난 아니야. 이 차요?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도 또. X7 아, 정속 주행하면 이게 그 디젤 그 기름이 안 닳고 차. 아직 되게 그 뽕이 심하시네. 막 기름이 엄청- 더 차 막. 원래 예전에 뭐 세차도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봐 요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번에 인천공항을 가는데 차를 타고 막 주행하는데 기름이 안 닳고 처음에 남은 주행거리가 160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막 170, 180 막 늘어나. 전작이 시고자. 그런가? 근데 원래 BMW가 그 연비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속 주행하니까 크루즈 컨트롤 켜고 가니까 엄청나. 그게 또 있구나. 컴피디 뒤에서 좀 어때? 승차감은? 저는 되게 괜찮았어. 좋아 지금. 그 지금- 무슨 기능이라고 아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지.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좋아. 네, 지금 거의 잘 것 같은데. 가끔 싸우는 것도 재밌고. 근데 누가 방귀 꼈나요? 제가 꼈어요. 야, 그만 내려! 아, 씨. 진짜 잠시 촬영 중단. 가스! 앞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요새 장에 앉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이래 와서 항상. 오를 거다. 그래서 항상 주기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좀 떨어지다가 결국은 한 뭐 제 생각에지만 뭐 한 2년 뒤쯤에 또 짧은 기간에 또 폭등을 하고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아마. 제가 정말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이번 여행 가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번 여행 가서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러 좀 가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쵸. 업무의 연장선이죠. 저만의 업무의 연장선. 만족하시나요? 뭐 저는 시공간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재수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시공간은 상관없이. 앞을 달리지 않을까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무서운데? 뭐 악플 달리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뭐 솔직히 상관은 없죠. 남이 뭐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야. 댓글 안 볼 거니까. 새끼 저 도박하는 새끼 저거 정신병자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아니 뭔 편집한다고 너무 그만한 거 아니야? 아니 남들이 도박꾼이 하든 아니 정신이 나갔다는 등 뭐 투자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아직까지 저런 개 기회라는 같은 얘기예요. 새끼들 뭐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본인만의 나는 인간직도. 나는 아니다. 나는 투자자다. 네네. 소신이 있잖아요. 그쵸. 핸들 아니, 잡아. 아니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잡아도 알아서 정말 이렇게 잘 가요. 알아서. 핸들 예. 잡으라고. 안 잡. 아예 뭘? 예? 알아서 빠질 때도 안 빠질 때도 있는데 빠지는 데는 좀 조심해야죠. 그쪽은. 네, 그쪽은 좀 조심해야죠. 와 이렇게 편집하니까 그냥 막 찍는 거야. 차준이 저거 뭐예요 저거? 어디요? 저거 지금 뭐가 지금 네비에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고 아 있는 이거? 그죠 오른쪽 가라고. 우측으로 빠져라 왼쪽으로 빠져라. 네. 지금 이 증강도 있고 요 옆에 살짝 이런 화면도 있고 이렇게 좀 그 복잡한 교차로라든지 잘 돼 있다. 그런 게 나오면 너무 잘 돼 있어. 옵션은 진짜 최고야. 근데 이런 내비는 제가 외제차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국산께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그 편의 사양은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국산차 타야 돼. 여기에 사실 에어 서스펜션만 달려 있다고 하면 아니 그게 이게 진짜 맞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X7이나 뭐 그런 거 갈 이유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아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타야 되는데 그쪽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나라 사람이길래?
저는 유학파 출신이요. 어디 군대 말하는 거예요? 저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아니 군대 저기 어디 용인 쪽에. 네? 그 유학 갔다 왔어요. 아 베트남파구나. 네, 4박 6일. 출신이구나. 아 진짜 네. 나는 근데 무슨 용인 나왔어 용인. 엄청. 하여튼 용인 저기 어디야? 저기 배감인가? 아이고 꿀 빨다 근데. 군대도 아니죠. 거기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나는 만약에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 이제 제대로 된 거 달리고 네. 만약에 트렁크 이제 G90이나 GV90이 그 트렁크를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2열이나 3열이 조금만 더 편하게 나온다고 하면 가격이 국산차가 낫지. 그쵸,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게 확실히 국산차가 그러면 이제 한 1억 2천, 1억 3천 가겠지? 근데 이 차를 이제 뭐 까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수입차 좀 1억 넘는 것도 이제 타본 사람들이 이제 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뭐 너무 좋아. 그때 정말 저도 진짜 뭐 벤츠 E클래스? 뭐 그거보다도 나는 그때는 솔직히 이제 이 실내가 너무 이쁘기도 했고 뭐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적이었고 뭐 크기 일단 실내 크기도 넓고 지금 네. 방금 이 앞차가 출발할 때 띵동 알려준 거야. 어디요? 네 차가 알려준다고. 앞차가 그래? 출발했습니다 하고 너 정차해 있을 때 그랬어요? 출발 하나. 나도 모르는 건데. 몰라 나 이걸? 모르는데? 앞차가 멈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신호 걸려서 멈춰 있는데 네가 딴짓 했잖아 지금. 네. 그럼 앞차가 출발하잖아. 네. 그럼 방금 띵동 하면서 알려주잖아. 아 그게 그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진짜로. 심각하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기능도 있어요. 기능을 그게. 거의 쓰는 것만 쓰니까 엄청 편해. 맞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 뭐 다른 차들은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환경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옵션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좋은 옵션 기능이 나오는 이거 거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라도 여행 가서 느낀 게 뭐 물론 우리나라 국산차 저렴한 거에도 있지만 그 하이빔 있죠 하이빔 예. 오토 하이빔 응. 아 진짜 편하더라고요. 하이빔 모조. 예, 하이빔 보조 키니까 전방에서 차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이빔 꺼지고 쌍라이트 편하지. 그거 없으면 쌍라이트 켜져서 주변이 진짜 싹 보여요 진짜. 음. 예, 시골이라 진짜 어두웠었는데 예, 진짜 어두웠었는데 와 확실히 편하다. 그런 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그쵸. 그런 옵션들. 그리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여기 카메라 나오는 거 그것도 편한 그쵸. 그 BMW도 있죠 그런 거. 안 넣었어요? 아 없어요? 안 넣었어. 아 진짜 그거 없어요? 난 필요 없어. 할 수가 있어. 안 넣어. 눈이 시퍼런데요? 눈탱이 많이. 빼달라고 그랬어 난. 아 빼달라 그런 거예요? 빼달라고 그랬어. 아 진짜 없구나. 기능 그게. 지워달라고. 아니 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 아 그게 없구나. 해도 뺄 거야.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거 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뭐지? HUD인가 이게? 당연히 디스플레이. 있지. 그건 BMW 있죠. 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BMW HUD는 있죠.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그건 있구나. 아니 또 뭐가 있지? 참.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뭐 더 이상 뭐 장점은 또 뭐 단점은 뭐가 있어? 단점. 아 근데 저는 진짜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차감. 이게 승차감. 휠이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굳이 제 입장에서 뽑자면 저는 솔직히 그 정도도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외제차나 이 정도 가격 대비 뭐 외제차 비교하면 보통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전자식이다 보니까는 승차감은 좀 떨어지긴 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뭐 네. 전자식이다 뭐 그런 네. 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그냥 돈만 뽑아본 거잖아.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어. 그쵸. 말은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승차가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 거 같아요. 대비하면 이게 그쪽 부분이 조금 딸린 것 같아요. 많이 딸려요. 조금은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승차감은 정말 그 전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차, 뭐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좋은 거 타지 않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느끼시나 보네 되게. 네, 많이 느껴요. 아니, 많이 느껴요.